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계약 해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을 잘 하세요. 자, 먼저 계약의 해지가 있는데 일단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해지나 해지하는 거죠.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죠. 이런 단순한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개를 비교해 드릴 텐데 발음도 유사합니다. 일단 해체는 일회성 계약에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행인실효 소급에서 계약이 실효, 없어진다, 상실된다. 반면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건 장래예요. 소급이 없다. 해제란 일시적 계약에서 행인실효 소급에서 효력이 상실합니다. 반면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매매 계약은 해체합니까? 해지합니까? 해체예요. 해지하지 마시고 발음 똑바로 하세요. 제요. 이건 일회성 계약이라 제하는 거죠. 다음 교환 계약은 해체예요. 교환도 딱 한 번 하고 말죠. 일회성이라 해제입니다. 다음 임대차는 해제일까요? 해지일까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1개월,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월세 받아야겠죠.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월세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해지가 됩니다. 다음 신용카드를 잘랐다. 해지예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 이 카드 없앨게요. 그럼 해지예요. 해지죠. 해지. 오늘까지 사용료 내야겠죠. 장래를 향해 그만 사용하니까 해지입니다. 휴대폰을 변경해요. 그럼 해지예요. 이것도 해지죠. 오늘까지 사용료 내야 되죠. 앞으로 그 핸드폰 그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에서 가서 저 핸드폰 해체예요. 그럼 속으로 비웃어요. 뭐 한다? 해지. 다음 고용계약은 뭘까요? 또 해지죠. 오늘까지 월급 받아야겠죠. 앞으로 월급 안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해지나 해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 계약을 없애는 거죠. 차이는 해체는 소급표, 해지는 장래요. 이것 빼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 위주로 공부합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똑같으니까 소급표 빼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해제를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럼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갑과 을이 계약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깨려면 해제할 권한이 있어야 깰 수 있습니다. 그럼 해제권은 먼저 일방적 해제가 있어요. 이게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고 비교할 게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계약이에요. 계약. 여기는 한 개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일방적 해제가 다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어요. 약정 해제는 해지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둔 겁니다. 반면 법정 해제는 해지 사유를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의 채무불량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럼 채무불량은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법정 해제입니다. 반면 약정 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량이 아닙니다. 해지 사유를 미리 약속으로 정해뒀다 했죠. 그래서 약속으로 정해둔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예요. 그럼 제가 약정 해제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백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이때 을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계약 해제한다라고 약정해뒀어요. 약정하면서 해제했죠?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오네요.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오면 갑은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을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방적 해제 형성권에 속합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가백에 X부동산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둘이 좋아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둘이 좋아서 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니까 갑이 괜히 팔았어요. 을은 괜히 산 것 같아요.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갑이 먼저 전화합니다. 갑이 야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앨까? 라고 청약을 해요. 을이 NO 하면 해제가 안 되죠. 근데 을도 yes, 을도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어제 했던 계약 당연히 합의로 계약 없앨 수 있죠. 이건 법에 없거든요. 이건 법에 없더라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제 했던 계약 둘이 합의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녀가 둘이 좋아 사귀다가 둘이 합의로 헤어질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든지 청약과 승낙 여기는 합의를 잘해야 돼요. 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합의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합의나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나중에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을이 돈 준 게 있어요. 근데 합의 해지하면 을은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근데 돌려받을 때 이자를 받고 싶다면 이때 이자 100만 원 주세요라고 합의 특약했어야 돼요. 이때는 이자 특약하지 않았죠?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마찬가지 이때 합의 해지하면 만약에 갑에게 손해가 200만 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 200만 원 달라고 했어야 돼요. 이때는 200만 원 손해배상 특약 합의한 거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든지 뭐로 정한다? 합의, 청약과 승낙, 합의를 정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나중에 딴소리 못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제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가 이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하는 겁니다. 해제는 첫 번째 뭐 한다? 세 가지 용어를 비교한다. 그럼 이게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법정 해제 위주로 공부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위주로 공부한다. 따라서 이제 자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대부분 다 법정 해제 말합니다. 약정 해제는 앞에 이 말을 거의 써줘요. 합의 해제는 앞뒤에 뭔가 이렇게 앞뒤에 뭔가 써준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그냥 해제는 보통 다 뭘 말한다? 법정 해제를 말한다. 그래서 그 원인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입니다. 그럼 두 가지 가볍게 비교해 볼게요. 자, 이행지체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행지체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이행불능은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습을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 복습을 안 해요? 못 해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다릅니다. 자, 그럼 이 해지할 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럼 먼저 최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최고가 오빠 최고 그런 게 아니라 독촉하는 거예요. 빨리 한 번 하라고 이행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독촉입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할 때는 한 번 최고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그때 해제예요. 근데 이행불능은 이행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없죠. 이미 불가능이니까 이때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정해제 공부합니다. 그럼 책에서 일단 확인합니다. 자, 269페이지 중간에 01번 개념이 있고 아래 1번 해제 있나요? 그럼 자, 유효 동그라미 유효한 계약을 일방이 채무불이행한 경우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해제 통보해서 처음부터 계약을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소멸,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해지가 있죠? 그럼 다시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 가로 열고 임대차나 할부거래 등을 장래 동그라미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3번 합의 해제 있나요? 여기요. 여기 뭐든지 뭐로 정한다? 합의 특약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번 일방의 합의 해제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아까 여기 해지할까라는 청약과
오케라는 승낙이어서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을 없애기로 할 수 있죠. 그게 합의 해제, 해지 계약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넘기시면 02번 해제 원인이 있습니까? 먼저 파란색 1번 약정 해제 써 있죠. 밑에는 보지 않아요. 그냥 이 예를 기억하세요. 건축 허가 안 나오면 해제로 약정해 뒀잖아요. 근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오면 갑은 원치 않더라도 우리 일방적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예를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책은 일단 보지 않아요. 기본서로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파란색 2번 법정 해제에 써 있나요? 가로 열고 일방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는 앞페이지에서 이거 봤죠. 그리고 지금 파란색 1번 이거 봤죠. 이제 뭐만 한다? 이제 법정 해제만 하는 겁니다. 더. 그럼 먼저 양괄호 1번 이행치제 있습니까? 그럼 544조부터 자 칠판 먼저 보세요. 네, 법정 해제는 사유가 채무불이행인데 그중 이행치제랍니다. 그럼 이행치제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채굴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도 이행 안 하면 그때 해지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이행기 때 갑은 등기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돈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행기 때 을이 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을은 지체에 빠졌죠. 지체.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한번 이행할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 내에 돈 가져와라고 최고해요. 그러고도 안 주면 해지한다. 그래서 원칙, 독촉, 최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랑 비교해 봅니다. 다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이 다짜고짜 그래요. 나 돈 못 줘라고 합니다. 을이 매매일을 후회하고 나서 나 돈 못 줄 거야. 이행 안 해? 배째? 나 이행 못 해? 배째 그래요. 그럼 이때는 갑이 꼭 채고를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한 행동이 채고하더라도 돈 안 줄 것 같죠? 이때 채고를 요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체는 원래 채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처럼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채고 없이 바로 해지하겠죠? 채고가 무의미합니다. 그럼 자 법조문 와보세요. 법조문 자 양괄호 1번 이행치제에서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행을 정해서 이행을 자 채고 동그라미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법정 해제죠. 이렇게 먼저 채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이쪽 오른쪽이에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그러니까 여기서 을을 채무자란 거예요. 지금 을이 먼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돈 못 줘라고 표시했죠. 표시한 때는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때는 채고 없이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행불능을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채고 없죠? 채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교시 때 봤어요. 1교시 때. 제가 마지막 시간 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뭐였죠? 별장. 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며칠 후에 별장이 없어집니다. 그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별장이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없어졌죠. 후발적 불능 유효라 했어요. 그러면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불능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땐 채고가 무의미하죠. 별장이 없잖아요. 채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책으로 오세요. 책에 양괄호 2번 이행불능 있나요? 자, 법조문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즉 규책사유 고유가실죠. 그 다음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채권자는 가로는 원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채고할 필요 없단 말이 강조한 거죠.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책을 한 장 일단 넘겨보세요. 이제 272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해지 효과가 있나요? 자, 그럼 이 해지는 무슨 해제? 항상 법정 해제. 그냥 해지는 뭘 말한다? 법정 해제. 그럼 법정 해제 발생 원인은 채무불이행이죠.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 채무불이행이죠. 그때 법정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상대방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와 별도로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럼 잘못했으니까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해지는 아까 소급에서 계약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소급이 없어지니까 아직 내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겠죠. 이행했을 때, 자, 우리가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특징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그대로 읽어요. 그냥 이행했으니까 계약 해제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소급회가 있잖아요. 소급회가 있으니까 계약 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3자 보호기 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해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되는데 법에 선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악의의 3자도 보호됩니다. 즉 내가 해지되지 않았대요. 그래도 보호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계약법은 오늘 첫 시간에 임의규정, 특약에 따릅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당사자가 특약했다면 특약에 따릅니다. 특약이 없다면, 자, 돈을 돌려줄 사람은 무조건 이자도 가산해, 이자까지 함께 해줍니다. 그와 대응해서 그 물건을 돌려줄 사람은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 물건을 그동안 사용했잖아요. 그 과실도 함께 반환합니다. 이렇게 원상회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소유 부동산 을가 매매계약 치르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만 보냈어요. 그럼 갑은 아직 잔금 안 받았죠. 잔금도 안 받았는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등기와 조미까지 다 넘겨줍니다. 그럼 일단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 조미까지 넘겨줬네요. 갑이 을을 확실히 믿었네요. 그러죠? 자, 그럼 을은 나중에 잔금 줘야 되죠. 잔금. 그럼 잔금 지급일 때 을이 잔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잔금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잔금을 안 주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갑은 할 것 다 했는데 을이 돈 안 주죠. 이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했는데 당사자들은 뭘 이행했잖아요. 이행했죠? 그럼 이제 원상회복 해야 됩니다. 그럼 갑은 중도금 을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때 갑은 자 이자 가산해야 하네요. 갑은 중도금 돌려줄 때 이자도 줘요, 안 줘요? 자,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을이 잘못하니까 갑이 해지했죠. 그럼 갑은 중도금 돌려줄 때 그동안 이자 가산해야 하네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상회복은 잘잘못 따진 게 아닙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자를 무조건 가산하라 했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 중도금 100억 받았어요. 100억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해지했다 해보세요. 100억을 받고 그때부터 1년 후에 해지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건 지연이자가 아니에요. 잘못은 을이 했죠. 갑이 잘못해준 이자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100억을 받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해지하면 갑은 을돈 100억을 1년간 활용했잖아요.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말소해주고 점유도 반환해야 되고 과실도 같이 돌려줍니다. 과실까지. 그래서 과실까지 있다면 함께 반환해준다. 여기 을은 물건 부동산 돌려주죠. 과실까지 반환해요.
그럼 갑은 아무튼 억울하죠. 아니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이자까지 달래요. 억울합니다. 그럼 그 억울함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자 보세요. 따라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둘 다 이렇게 모든 이익을 전부 반환해요. 전부 반환한다. 그리고 잘못한 놈한테는 뭘 청구한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럼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요. 손해배상 의무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가 다 이제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보세요. 색깔이 좀 흐릿한데 이 노란색 이 과실 포함 노란색이 원상회복이에요. 연두색이 뭐다? 손해배상. 을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다 받았더라도 별도로 이 잘못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다.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합니다. 자, 책으로 옵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548조 있습니까? 548조. 잘 보세요.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한 때에는 그 다음 잘 봅니다. 자, 동그라미 쳐요. 각 당사자 동그라미. 잘못한 당사자입니까? 각 당사자입니까? 각 당사자 둘 다 이렇게. 둘 다. 각 당사자 둘 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단서가 있죠. 그러나 뒤에 선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여기 포함돼요. 해지될지 알았다. 그래도 보여져요.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가 해제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다음 551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해지했더라도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아래 박스는 복잡하니까 아직 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볼 거예요. 1월 달에. 그럼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계약은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 아래로 소멸하죠. 바로 아랫줄. 계약 해지하면 처음부터 동그라미. 그 다음 소급 하여 동그라미. 같은 말입니다. 계약은 소멸한다. 2번 쌍방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동그라미 1번. 매도인은 대금 반환 의무를. 즉 매도인은 중도금 받은 거 반환해야겠죠. 중도금.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가 사설을 끊어요. 부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우 간의 동시행이 있다. 근데 지금 입문서는 없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까지 전부 다 동시행한다고 판례가 나옵니다. 지금 어려워서 없어 입문서에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동그라미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자 가산해야 되죠? 그 지금 입문서라 없는데 물건 돌릴 자는 아까 과실 여기 물건 돌릴 때 과실도 반환한다. 오른쪽 페이지 3번.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로 아랫줄.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와 별도로 즉 원상회복을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제3자 보호 규정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왼쪽은 이제 다 공부했습니다. 원상회복 어떻게 하는가 공부했죠? 손해배상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 남은 게 이제 해제하더라도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하거든요. 이 해제의 3자 보호 규정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셔야 되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제의 3자 보호 여기만 공부한다. 그리고 악의도 보호되는 거죠. 분명히 법에 선이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 해제의 3자 보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제의 3자가 보호되려면 여기 특이한 게 있는데 이 등기를 해야 돼요. 악의도 보호되지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하면 보호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노란색 해삼 등기 외우세요. 해삼도 뭐 해야 된다? 해삼도 등기해야 돼요. 다시 해삼 살 때 원산지 표기 플러스 등기 해야 돼요. 해삼 할 때. 해삼 등기 외우세요. 꼭 외웁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서기라고 아까 그림처럼 을이 현재 중도금만 줬어요. 갑은 아직 잔금 안 받아서 잔금 채권이 있습니다. 잔금 채권이 있는데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아직 잔금을 못 줬더라도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니까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을은 병에게 다시 부동산을 다시 팔았습니다. 어떤 또 다른 을은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요.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 그럼 을에게는 돈이 돌았죠. 매매대금 돌았거나 또는 차용금 돌았잖아요. 그러죠? 그럼 을은 갑에게 잔금 줘야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부한다 했죠. 안 주니까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줘서 채무불이행입니다.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 그래서 계약상 실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되니까 그럼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그럼 이 병과 정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자와 이해관계 맺었어요. 다시 이 소급표가 있으니까 매매당 실효 소급해서 이게 무효가 됩니다. 무효. 따라서 병과정은 처음부터 아무 권한 없는 자와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더라도 병과정은 해제되기 전에 관계 맺었죠. 그러면 해제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병정은 여기서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해제되기 전에 병과정은 이해관계 맺었죠? 이게 있고 나서 해제했잖아요. 그럼 병정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은 다시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럼 병이 보호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병이 보호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은 돈을 빌려줬죠. 돈을 빌렸으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가압류를 했어야 돼요. 그럼 부동산에 가압류에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다 등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야 보호됩니다. 그래서 다른 3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3자 등기하지 않습니다. 유독 해제의 3자만 판례가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의 심이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다른 3자는 등기 필요 없어요. 어디 3자만? 해제의 3자만 대법원이 등기를 요합니다. 왜 등기를 요하냐면 자 봐보세요. 만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갑이 해제를 12월 1일 날 해제했거든요. 해제했어요. 근데 등기를 아직 안 찾아가니까 우리 자기가 잘못했지만 해제당하니까 열받아요. 그래서 친구랑 짜고 해지한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X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언제 써요? 12월 3일 날. 이때 작성하는데 매매계약서에 매매 일자를 11월 15일로 썼다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언제 가짜로 짰죠? 12월 3일 날 가짜로 짰지만 지금 서류상으로는 언제 계약은 좀 뭐예요? 11월 15일. 그러면 해지되기 전에 이미 계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자를 보호하면 돼요? 안 돼요? 이놈 보호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자가 보호 안 되려면 해지되기 전에 이렇게 등기를 했어야 돼. 이렇게. 얘들은 해지되기 전에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가졌죠. 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가짜로 쓸 수 있지만 등기를 이 날짜 전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못하죠? 여기 계약서는 가짜로 날짜를 조약할 수 있지만 등기는 이 날짜 전으로 A는 못하죠? 그러니까 A는 보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보호 안 하려면 해지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등기. 그래야 보호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해지되기 전에 갑에게
잔금받을 권리인데 이거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채권을 누가 압류했거나 가압류했다 하면 보호 안 돼요. 왜 그래요? 등기 못하니까. 자, 비교해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처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등기했단 말이면 보호됩니다. 등기했으니까. 다시 부동산을 가압류했단 말은 가압류 등기했단 말이거든요.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채권에 뭔가 이해관계 맺었다. 채권 나오는 순간 등기 못하지 보호 안 된다. 뭐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압류했다. 뭐 가압류했다. 다 등기 못하죠. 어떤 말이 나오든 보호 안 됩니다.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외우세요. 해삼 등기, 해삼 등기. 자, 책으로 옵니다. 자, 273페이지. 파란색 4번 보세요. 해지의 소급표는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먼저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을 보세요. 해지의 경우 보호되는 3자 범위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3자란 해지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 동그라미.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애워요. 해삼 등기.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제 위쪽에 양괄호 1번. 자, 해제 소급표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해제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자, 바로 아래줄. 민법 548조 1항 단서는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가불병으로 순차 이전, 다음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이사를 보세요. 순차 이전 이렇게 등기한 후 갑의 의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해제의 소급표를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등기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갑을 간의 매매계약 해제는 제3자 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없다. 따라서 갑을 간 매매계약 해제에 불구하고 그 상가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 병소유. 소유권 이전 등기라 병소유. 병소유이므로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소유자다? 병의 소유권 취득이에요. 이게 보호되는 거니까.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에 아까 이해관계와 등기 동그라미 쳤죠. 그럼 동그라미 2번. 2번에 찬 니은. 동그라미 니은. 해제된 계약에서 채무자, 을이 채무자죠? 차용했으니까 정의 채권자, 을이 채무자. 채무자의 책임지상이 된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 뭘 가압류했어요? 부동산. 뭘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죠.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그럼 보호되잖아요. 보호되니까 해제에 의해서 영향이 없다. 그 말이 보호된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자, 밑줄 잘 하세요. 자, 제목이 밑줄. 해지로 소멸되는 다음 채권 동그라미. 채권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채권 양수인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채권 양수인가 밑줄. 그럼 보호된다?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쉼표 있나요? 그 다음부터 뭐 읽어요. 자, 읽겠습니다. 해지로 소멸되는 다시 채권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한 자. 그냥 병 지우시고 양수한 자는 그러니까 책이 틀린 게 아니라 책은 아주 좋은 말인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채권만 외우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면 답 맞춰요. 양수한 자는 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받지 못한다. 왜 그래요? 등기 못하니까 채권은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해삼 등기에 오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계약법 총론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민특법을 살짝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좀 살짝 빨리 끝내고, 아무튼 지금 계약법은 아까 제일 처음에 거 기억하세요.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약정이 없을 때 법조문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